안녕하세요. 루지TV의 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을 절약하는 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돈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꾸는 거죠. 바꾼다는 것은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소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지불하는 이 돈, 에 대해 가격을 달리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만약에 10,000원을 지불하면 이 지불하는 10,000원의 가치가 나의 지금 자산과 소득 그리고 부채를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나오는지를 한번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대출이 있으면 지금 뭐 시중금리가 낮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최근에 흘러왔던 이 대출 이자율을 보면 뭐 한 3%에서 4% 사이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떨어진 거지 작년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인하할지는 사람들이 예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냥 크게 4%를 잡으면 1억에 대해서 4%를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죠? 40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약 3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33만 원이라는 한 달 이자를 한 달 30일 또는 31일로 나누면 약 만 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지불하는 이 만 원짜리 한 장은 레버리지를 일으킨 이 1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된다는 거고요. 즉 하루 만 원을 내가 지금 쓰는 것을 줄이면 나는 이 1억에 대한 이자를 공짜로 하루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1억에 대해서 하루 이자가 만 원이면 뭐 몇 배죠? 만 배죠. 그러면 내가 항상 계산할 때 만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채가 2억이면 하루 2만 원, 5억이면 하루 5만 원, 뭐 10억이면 하루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지불하는 이 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의 자산, 부채, 소득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할 게 정해진 거죠. 여러분의 지금 부채 수준을 고려를 해보시는 거죠. 만약 부채가 없다면 여러분 진짜 리스크한 겁니다. 막 부채를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 막 부채 갚았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부채라는 것은 더 나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지렛대로 꼭 활용해야 되는 게 이 부채인데 이 부채를 버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대출이 무섭다고 피하는 게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부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준비할게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의 내 구조를 바꿔서 소비를 통제했다면 이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거죠. 돈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 또한 이제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자산을 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더 나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이용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소비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몰아가는 와중에 나의 이 소비에 대한 내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내가 자산을 산다는 것은 항상 자산을 사면은 아쉬운 게 보이거든요. 더 나은 자산을 살 수 있음에도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 밑단으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꾸만 자산을 자꾸 교체하고 싶거나 더 많은 자산을 사고 싶은 그런데 자산을 사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을 살려고 노력할 때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소비재를 계속 산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락하는 그런 자동차나 뭐 옷이나 명품이나 이런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얻고자 막 여행 가고 나에게 막 선물이라고 막 명품 사고 막 술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나의 소득과 자산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나의 체력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건데 나의 노동력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또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소득이 줄어들면은 내가 지금 가진 자산에서 이제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빼서 나의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요. 재테크 시작 단계에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덧셈 뺄셈밖에 없는 겁니다. 재테크 초반기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쓸 수 있는 비용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내가 더 벌 수 있는 것을 알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로 확장할 수 있는 단계는 나의 소비를 줄이면서 뺄셈을 적게 해서 플러스를 점점 가져가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고 복리를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을 삼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제곱, 곱하기를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자산을 샀기 때문에 나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달하는 거고 내가 자산을 사면서 점점 자산을 사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뇌구조가 바뀌는 거. 소비재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게 되고 이제 가치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는 이 가치제를 사는 데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실제로 나의 삶도 좋아지고 그런 삶을 하나씩 느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는 거지. 반대로 가다가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그냥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5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노동력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초반에는 한정된 소득 수준에서 소비를 줄여서 종잣돈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오늘도 또 쭉 얘기를 했네요. 결론은 아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첫 번째는 나의 뇌구조를 바꾸는 거고 그 뇌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자산과 나의 소득 그리고 부채를 점검해서 특히 이제 부채를 중심으로 그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하루 이자로 계산해서 그 비용만큼은 좀 줄여보자. 하루 이자 비용을 줄이면 나는 그 부채를 공짜로 쓰는 거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자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산 거고 그것을 무이자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를 먹어서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채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 또한 인플레를 통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뇌구조를 바꿔야 된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연장선으로 자산을 사야 되는 거. 자산을 사면 여러분 소비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 같이 발전하는 우리 루지TV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